안녕하세요. 네, 작가 이은경입니다. 아이들 학교는 상담이 두 번 있죠. 두 번 있고 학원은 또 수시로 상담을 가기도 해요. 그죠? 제가 보냈던 저희 아이 보냈던 학원은요. 선생님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상담을 오라고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라고 하셨고요. 조금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는 2주에 한 번씩 오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굉장한 열정가여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바쁜데 굉장히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막 학원 달려가서 상담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학원 상담이 조금 더 자주 있죠. 학교보다는. 그리고 학원은 언제든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더 많이 상담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또 아이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게 학교 공개 수업 있죠. 3월, 4월 정도에 많이 하고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공개 수업에 가서 아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예회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뭔가 학교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아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 학교나 학원을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이름, 공개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관찰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아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인데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지만 못 갖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정말 저도 너무너무 힘들게 육아를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두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공개 수업을 가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꿈에 그리는 로망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쁜 시간을 내서 정말 막 땀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보내는데요. 그렇게 해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학교 오신다고 하면요. 저학년 때는 좋아해요. 저학년 때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기다리고 못 오시면 서운해하고 엄마가 상담 신청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빨리 상담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가서 엄마가 내가 내 자신한테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난 자신 있어. 엄마가 와서 뭐 어떤 모습을 봐도 괜찮고, 엄마가 선생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눠도 나는 칭찬을 받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해서 자기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가 하고 있는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저학년들의 특징이죠. 좀 부족해도 부족한 걸 몰라요, 본인이. 그리고 아직 서로 비교하거나 성적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웬만큼 정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자란 친구들은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학교에 처음에 오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점점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해요. 이게 엄마가 안 오는 게 더 낫겠다. 엄마가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진다라는 느낌을 아이들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그렇죠. 엄마가 안 오면 서운해서 울고 짜고 하던 애들이 이제 엄마가 올까봐 엄마 진짜 올 거야? 라고 계속 물어보는 친구가 된 거죠. 네. 이게 물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엄마랑 좀 관계가 티격태격하면서 부드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으나 그 원인이 엄마한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많아요. 네. 6학년에 굉장히 제가 가르쳤던 6학년에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가 있었어요. 너무나 예쁜 아이였어요. 남자친구였는데요. 정말 뭐 교실에서도 정말 저한테 제가 보기에는 참 멋진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멋진 학생이어서 저도 참, 그 친구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학예회 날이었거든요. 학예회 때 그 아이가 이제 순서가 돼서 자기 나가기 직전 순서가 돼서 이렇게 그 학예회 되면은 친구들이 줄 서는 곳이 있잖아요. 줄 서는 곳에 같이 대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빠꼼하고 보더니 짜증나 딱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잘 쓰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이렇게 좀 말을 그렇게 함부로 뱉는 친구가 아닌데 진심으로 짜증난 표정으로 짜증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왔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같은 아들 엄마로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엄마가 온 게
아, 엄마 왔네? 뭐 반가워하지 않는 것까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6학년이니까. 근데 그 아이의 평소 행동이나 언행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짜증이 나는 상황인 게 분명한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짜증이 우러나서 아이가 아, 짜증나. 엄마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고, 네, 무엇이, 그것도 모르고 저쪽에서 막 아들 나오기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엄마를 생각하니까 또 짠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 가정의 엄마와 아이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엄마들이 잘 모르고 하는 실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상담을 가세요. 공개 수업을 가고 학예회를 봅니다. 학교 상담, 학원 상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아이가 알고 있어요. 엄마의 상황을. 엄마가 오늘 상담을 가시는구나. 엄마가 오늘 학원 상담을 갔다 왔어. 오늘 엄마가 학예회를 갔다 왔어. 그러면 아이 학년과 상관없이, 아이 성향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일단 궁금합니다. 궁금한 걸로 끝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게 굉장히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자신감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내 아이가 그렇게 자신감 없고 조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성향의 아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엄마가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아이가 엄마가 오늘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 아이는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이 엄마랑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엄마는 분명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왔을 텐데 그 중에 부족하거나 안 좋거나 몰랐어서 깜짝 놀랬던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먼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 수업 시간에 좀 떠든다고 하시던데? 라고 하면서 정말 10가지 칭찬을 들었으면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요. 한 가지 부족한 점, 그거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예회를 보셨어요. 보셨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좋았던 거, 엄마가 행복한 기분, 자랑스러운 거, 이걸 위주로 말씀을 아이한테 이렇게 후기를 해야 되는데요. 너 근데 줄 설 때 거기 왜 자꾸 떠들어, 옆에 애랑.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원을 갔다 오죠? 그러면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근데 너 걔랑 레벨 똑같이 나왔더라. 네가 왜 걔랑 레벨이 똑같이 나와? 네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학원에서 들은 다른 친구 레벨 얘기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학교 선생님, 학원 원장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를 궁금해해서 엄마의 상담을 궁금해한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엄마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학예회가 끝났어요. 아이들도 굉장히 긴장해요. 학예회 때 아이들 대기할 때 있잖아요. 덜덜 떨면서 대기를 합니다. 긴장 많이 해요. 그리고 더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긴장하기 때문에 연습했던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본 엄마의 후기가 고작 줄 설 때 왜 떠들었냐? 그리고 너는 왜 더 웃으면서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뒷줄에 섰느냐? 이 줄은 누가 세워줬고 줄 서는 기준은 뭐였느냐? 너가 뒤에 있어서 엄마가 잘 안 보이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너무 엄마 위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학교에는 이미 끝났고 아이는 담임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칭찬한 거를 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우면서, 아, 담임 선생님이 사실은 나를 별로 예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학원 선생님이 사실은 내가 별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그 상담하고 온 상대에 대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학원, 어디든 아이 상담, 뭘 마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 하셔야 돼요. 무조건 거짓말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막 시나리오를 막 쓰세요. 아이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왔어요.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수업 시간에 많이 떠든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들은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아이가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소에 아이가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담임 선생님이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엄마 생각에 요거만큼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그냥 뻥으로 막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너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선생님이
엄마를 보자마자 계속 칭찬을 하시고 너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계속 하시더라. 너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라고 하면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잘한 구석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그대로 믿어요. 네. 자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욕을 할 때 의심을 하죠. 아이들은 더 단순해요. 칭찬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100% 믿어요. 그리고 그 상담이라는 그거를요, 우리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냥 나만의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더 자신감 넘칠 수 있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에 얘가 그래도 꾸준하게 일기는 잘 쓰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담임 선생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내가 상담하고 왔는데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다 선생님이 뭐래? 라고 하면요. 아이한테 야, 어떻게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였길래 이렇게 일기를 예쁘게 잘 쓰고 꾸준하게 잘 쓰냐고 엄마한테 물어보시더라, 선생님이? 궁금해 하시더라?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하는데 집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는 더 잘해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다? 잘했지. 라고 하면서 막 구체적인 대사까지도 막 지어내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아이 마음에 안심을 주세요. 아이가 긴장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됐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 긴장을 좀 내려놓죠. 그러고 나서 기회가 될 때 그날 말고요. 아이 한창 기분 좋은데 찬물 끼얹지 마시고요. 그날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선생님한테 들었지만 마치 엄마가 그냥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요새 수업 시간에 좀 떠드는 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가 실제로 학교 생활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슬쩍슬쩍 던지는 거죠. 그거를 상담 갔다 와서 엄마가 마음이 속상하다고 해서 막 애를 앉혀놓고 씩씩거리면서 너는 도대체 수업 시간에 뭐라고 떠들길래 선생님이 그런 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엄마 상담 신청하지 마 라고 할 거예요. 네. 좋은 게 없거든요. 엄마가 학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더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는 걸 아이는 싫어요. 상담만 안 했으면 안 혼나도 될 거를 엄마가 괜히 상담을 신청하는 바람에 네, 혼난 거예요. 엄마가 학교에만 안 왔어도 내 실수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그냥 잘 끝났어 라고 넘어갈 거를 괜히 엄마가 오셔가지고 괜히 나 실수하는 거 들키고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서글픈 거예요. 공개 수업 때 못 오시는 부모님 계시죠? 차라리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오셨을 때 내가 멋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라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개 수업 앞두고 반 친구들한테 솔직히 좀 물어봤어요. 엄마 안 오셨으면 좋겠다 물어보고 엄마 꼭 오셨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고 그냥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도 뭐 그것까지 엄마한테 전달되지는 않겠다는 믿음이 있어서인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4학년만 돼도요, 절반이에요, 벌써. 엄마가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5, 6학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엄마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분을 엄마가 환영받으면서 계속 가시려면요, 다녀와서 잘하셔야 돼요. 네, 다녀와서 어떤 멘트, 어떤 표정, 어떤 마음, 어떤 걸로 아이를 더 격려할까, 더 칭찬할까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좀 아이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마치 잘한 것처럼 평소에 아이가 발표를 잘 못하는 걸 알고 있었던 어머님이 공개 수업에 와서 발표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은 초상집인 거예요. 엄마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했었고, 아이도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와서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냥 그러고 나면 그 집은 그날 분위기 완전 이제 싸해지는 거죠. 아이는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거고 엄마는 기분이 상했어요. 발표를 하지 않고 쭈뼛거리는 아이를 봤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요. 그 상태에서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그죠? 그러면 발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해서 뭐가 좋은가요? 아이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표 얘기 쏙 빼고요. 잘한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와, 너는 앉아있는 뒷모습이 너무 이렇게 허리가 꼿꼿해서 옆에 친구들은 구부정한 친구들도 있던데 잘 앉아있으니까 되게 보기 좋더라.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엄청 집중을 잘하는 걸 보고는 엄마가 깜짝 놀랐어. 엄마는 떠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떠들고 선생님 집중 잘하더라. 라고 하면서요. 뭐, 정말 꺼리도 안 되지만, 네, 그거라도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환영받으면서 초등 동안 계속 학교 다니실 수 있고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라도 아이가 또, 아, 그러면 엄마 내년에 엄마가 오실 때는 내가 발표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려야지 라고 아이도 결심을 하고 또 조금 의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받고 와서 기분 상하고 공개 수업 갔다 와서 기분 잡치고 학예회 갔다 와서 속상하고 아, 정말 엄마들, 네, 그거를요, 그냥 네, 속에서 푸세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면 남편만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지, 아이한테 그런 감정, 그런 엄마의 그 복잡하고 속상한 감정까지 다 굳이 전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그게 좀 아이를 편안하게 키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